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죠? 네, 오늘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던 의뢰인은 네. 여자분입니다. 아내분이시고요. 네. 원고입니다. 이 아내분이 어느 날 남편이 네. 어떤 여자와 네. 서울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네. 이제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요. 아이고. 남편을 이상하게 여겨서 네. 본인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아내분이 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네.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좀 예전 사건이긴 한데 실제 사건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항상 제가 이제 성공보수를 말씀드릴 때는 요즘엔 그래요. 특히 이제 실제 판결문을 보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신뢰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실제 판결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원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자, 원고가 저희 의뢰인이셨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보이시죠? 제가 이제 실제로 선임한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 아내분이 남편과 그 다음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혼 사건은 원고, 피고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상간녀 사건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공동 피고로 남편과 상간녀, 그러니까 피고 여기 1, 2 보이시죠? 그래서 피고가 2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승소를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이죠. 이혼하고 위자료도 받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위자료를 얼마를 받았느냐? 남편한테는 3천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상간녀한테는 이제 2천만 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대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래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피고들이 원고한테 위자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이었어요. 자, 근데 아까 홍 이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 아내분이 이제 그 소송을 하는데, 제가 항상 소송할 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증거. 남편이 바람 폈습니다. 아내가 바람 폈습니다. 백날 주장해봐야 법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입증하세요 그래요. 입증이 뭐냐?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럼 바람 폈다는 게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카톡도 그래요. 그냥 뭐 잘 들어갔어요, 그 정도 갖고 될까요? 오늘 뭐 어떠세요? 안 되죠. 어떤 정도에 있어야 돼,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 애정 표현.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뭐 어젯밤에 뭐 좋았어요. 뭐 이렇게 애정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이제 애정 표현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안부 인사 정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카톡하고 문자 말고. 사진이 가장 확실하죠. 같이 뭐 이 사람들이 뭐 호텔에 들어갔다. 호텔 같이 들어가는 사진. 아니 밖에서 뭐 뽀뽀를 한다. 키스를 한다. 그러면 그 사진, 영상을 찍는 것도 좋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막 이게 숙박업소에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현장에서 막 사진 찍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나체로 있는 사진을 찍고 그런 경우가 가장 확실한데, 그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관계하는 거 찍는 건 쉽지 않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둘이 같이 뭐 애정 표현한다든지, 호텔에 들어가고 나온 사진 찍는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흥신소를 시키는 경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퀴즈 낼게요. 흥신소를 시켜서 뒷조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한다. 그거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근데 워낙 많잖아요, 요즘에 흥신소. 요즘에 또 탐정업이 생겨가지고 뭐 탐정, 뭐 흥신소 별별 이름이 있죠. 심부름 업체, 뭐 여러 가지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좀 불법적인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뒷조사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법이 되는데,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럼 뭐 어떻게 잡느냐, 증거를. 그러니까 이게 법의 모순인 것 같아요. 왜냐? 법원에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를 말하려면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고,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맨날 비밀번호 잠근다. 그리고 조심한다. 근데 그 일반 가정주부가 어떻게 잡느냐고요. 그래서 흥신소를 부득이하게 이제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불법이 되니까. 특히 흥신소들이 막 이렇게 뭐 불법적인 일을 하는 흥신소가 있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불법을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침입을. 뭐 집에 침입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우편물을 뭐 뜯어본다든지, 심지어는 뭐 해킹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럼 그 불법을 사주했다고 해서 교사범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증거는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직접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따라다니는 건 죄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 뒷조사하는 거는 뭐 큰 죄가 아니에요. 직접 하는 건. 아내가 뭐 남편 핸드폰을 봤다. 자, 남편 핸드폰을 보는 게 불법일까요? 어떨까요? 비밀번호가 잠겨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억지로 풀고서 본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유리할 것은 없는데, 우연히 열려있는 것을 지나가다 봤다든가 하면은 그게 뭐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밀번호를 그 억지로 풀면은 그건 불법이긴 해요. 그 비밀 침해죄가 돼요. 근데
아,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증거 마련하냐? 흑수저도 시키면 안 되고 남편 핸드폰도 몰래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증거 마련해? 증거 없으면 재판 가면 지는데, 그죠? 그럼 너무 억울하죠. 이게 법의 모순이에요. 외국처럼 파탄주의를 가서 증거 없이 또 그냥 이혼이 되면 이런 불법적인 증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하면서 막 불법적으로 막 뒷조사하고 오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왜냐하면 그냥 소송하면은 뭐 이혼되고 재산분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도 탐정업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불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불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왜?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억울한 거를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 이혼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 왜? 파탄주의로 가는 게 오히려 불법을 없앤다는 거예요.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니까 서로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남편이 뒷조사하면 아내도 뒷조사하죠. 서로 뒷조사하고 서로 막 염탐하고 서로 막 도청하고 그렇게 막 진흙탕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유책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증거를 마련해서 이제 소송을 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쨌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증거를 이제 확보해가지고 남편한테도 위자료 청구했는데 3천만 원 받고 상간녀한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간녀한테도 이제 같이 청구해가지고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억울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상간녀 상대로 소송할 경우에는 요즘에 법원이 굉장히 또 증거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단순히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상간녀 소송하면 상간녀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요? 몰랐다. 뭘 몰라요? 유부남인 줄. 유부남인 거 몰랐다. 결혼한 지 몰랐다. 이혼남인 줄 알았다. 싱글인 줄 알았다. 예를 들어서 클럽에서 만났어요. 클럽에서 만났는데 뭐 기혼남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하고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몰랐다. 정말로 상간녀가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났다. 그러면은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죠.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는데 그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알고도 이제 몰랐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아내는 너무 황당하죠. 이 여자가 알고도 거짓말하네? 그럼 어떻게 그걸 입증해? 알았다는 거를. 마음속으로 알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다. 자,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내가 일단은 계속해서 남편하고 상간녀를 만난다. 그러면 이제 경고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상간녀한테. 내 남편 건드리지 마. 기혼남이야. 유부남이 만나지 마. 그럼 상간녀가 알았다. 다음부터 안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 문자를 보낸 다음에 다시 만났다. 그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3자 대변을 만나서 경고를 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이제 증언해주면 돼요. 나 사실은 얘기했다. 이 여자가 나 기혼남인 거 알고도 만났다. 그렇게 증언해주거나 진술을 내주면 돼요. 그럼 그게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카톡 내용을 보는데 남편하고 그 상간녀랑 카톡 내용을 할 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아내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우리 와이프한테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니 뭐 애들은 뭐 잘 있니 뭐 그렇게 서로 주고받은 내용. 그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아, 이 여자가 기혼남이고 알고 만났구나. 그러니까 그럼 카톡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면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카톡 내용을 아내가 확보하시면 돼요. 남편이 주고받은 그 여자랑 주고받은 내용 중에서 결혼한 거를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되면 그거를 증거로 내면은 이 여자를 상대로 이제 유죄를 청구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증거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증거 없으면 간접적인 증거라도 꼭 확보하셔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 항상 증거를 강조드리죠. 의뢰인이 저희는 이기는 게 목표예요. 승소할 수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는 미리 이제 코치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증거를 마련하시라. 그렇다고 불법적인 걸 코치하는 건 아니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한테 증거를 확보하고 승소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자세히 이제 상담해드리고 자문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